들어오시죠.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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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입니다. 네. 낮에 준비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통상 노동관계 법률이라고 하면 사업장의 규모를 불문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든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이든 적용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장의 크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어디까지 적용되고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과 그 외의 사업장을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근로기준법 자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부 다 구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시행령을 별도로 두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몇몇 규정들이 5인 미만, 즉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런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5인 미만이다, 즉 다시 말해서 4인 이하다, 5인 이상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냐, 이건 약간 법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약간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그 사업장에서 전체 일한 근로자, 여기는 일반적인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근로자를 다 더한 그 인원수를 그 한 달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가동됐던 일수로 나눠서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연 인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게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그 규정들을 보면, 먼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라든지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휴게 시간 부여라든지 또 소정 근로일을 다 개근했을 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된다든지, 해고를 했을 때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규정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재를 입어서 요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해서 휴가 중에 있거나 이런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당연히 최저임금이라든지 4대 보험에 또 가입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금품청산 기간 안에 반드시 금품청산을 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미청산 임금 등에 대해선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꼭 지켜줘야 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에는 한 2010년도 전 이렇게 예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굳이 퇴직금에 관한 거 강제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이든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종종 이제 과거의 규정을 들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고 반드시 지급하셔야 되고, 다만 당연히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재직하셔야 되고, 사주 평균에서 일주에 15시간 이상씩은 근로를 제공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규정입니다. 네, 이렇게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되고, 그럼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되고, 그런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은 전혀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사업주의 기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70% 지급하라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없고 또 가장 민감하신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없고 그 밖에도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생리휴가에 관한 것이든지 또 10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추적규칙은 뭐 당연히 적용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주요한 규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 휴일 근로 한 경우에 일반적이라면 가산수당을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가 이제 해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툴 수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그 규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이든 근로자이든 언제든지 일방적인 해지 통고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함을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1심 판결이긴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이긴 한데 예외적인 사안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여러 기타 여타의 쭉 내용을 쭉 적고 마지막에 이 근로계약서에 적용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둔 것인데 재판부가 그 특약사항을 이유로 그러면 특약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라고 돼 있다 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해고 절차도 다 지켜야 되는데 사용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좀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기는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이유로 다시 역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판례였습니다. 예. 네,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장 혹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미리미리 이런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확인해 두셔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사업주분이나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금 챙겨두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